오늘은 우리 중심 극한의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 극한의 정리는 통계학에서, 특히 추론 통계학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을 아주 기본이 되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미분적 분학의 미분적 분학 기본 정리와 마찬가지 통계학에 있어서의 기본 정리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확률 변수 x1부터 xn들이 독립이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같은 분포, 그러니까 확률 표본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일단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정규 분포,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우리는 뭐냐면 두 확률 변수의 합이나 차 이런 것들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량들의 합에 대한 기대값, 평균은 평균의 합, 그 다음에 독립을 보장받기 때문에 합에 대한 분산은 분산의 합,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우리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의 평균인 이 표본 평균의 개념, 그래서 확률 변수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이 표본 평균 개념이었죠. 이것들은 정규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어요? 평균, 기대값은 얘의 기대값들에 대한 합에 n으로 나눈 거니까 뮤가 됐었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성질들 그대로 합니다. 그다음 분산의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요? 분산의 경우는 원래 모분산의 형태에서의 표본의 개수의 개념, 그렇죠? 이 n으로 나눠준 것만큼 줄어든다 그랬죠. 밀집도가 더 생기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모집단이 독립이고 정규인 형태면 그때 얻어진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도 정규 분포이며 평균이 뮤,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가지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표를 찾거나 이럴 때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일반 정규 분포가 있으면 우리 항상 한 단계 더 하는 표준화 단계인 표준 정규 분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표본 평균 x바를 표준화한 확률 변수인 g로 하죠. 우리 g 스코어 약자 따서. 그래서 평균을 빼고 평균이 뮤였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표준 정규 분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i들이 독립이고 정규 분포, 평균과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뮤하고 시그마 제곱인 이런 형태에서의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의 표준화 형태인 요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아주 좋은 정말 최상의 조건에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죠, 항상.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도 최상의 조건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에 있는 독립이며 정규 분포 이런 형태의 최상의 조건이 아닌 약간 위배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위배되는 것이 다 허물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그걸 하나씩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확률 변수의 열들이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를 형성하는 경우라면 정규 분포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는데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일 때는 우리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즉 표본의 개수인 n이 커져가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극한 분포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 표본의 수가 점점 많이 뽑아지는 형태가 됐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 내용이 바로 이 중심 극한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명은 Central Limit Theorem에서 우리가 보통 CLT라고도 약칭해서 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리밋, 극한에 대한 개념이고 정리, 주장이에요. 그래서 중심 경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x1부터 xn들이 독립은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평균 개념과 분산 개념, 어떤 모집단이 있으면 그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그 모집단이 고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모집단이 갖는 특성치인 평균 개념과 분산 개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유한의 평균 뮤하고 유한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동일한 분포, 동일한 데서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IID에서 independent 됐고요. 동일 분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열들은 IID, 즉 확률 표본 개념의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x1부터 xn까지가 위의 조건에서 빠진 건 뭐냐면 이 정규분포란 부분만 빠진 거예요. 자, 분포, 정규분포, 어떤 특정한 분포 이미 빠진 상태인데 정규분포일 때 한해서 이와 같은 양이 정규분포 된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분포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정규분포란 보장을 못 받으니까 임의의 분포에 대해서는 어떤 분포로 가는지 이걸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간 정리는 주장은 뭐냐면 n이 커짐에 따라서 표본의 수 이것이 커짐에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이 생긴 양.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n에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gn이라는 타이틀로 명칭을 좀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gn이 x의 바 마이너스 뮤 시그마 바이 루트 n로 생긴 거죠. 이것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기호 틸다 기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다가 여기서 이런 기호를 좀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따른다 할 때는 우리가 틸다라는 개념으로 쓰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이거는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정확하진 않지만 근처의 값 개념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중심 극한의 정리예요. 자, 우리가 평균과 분산이 이와 같은 형태, 즉 표본 평균에 대한 형태가 평균과 분산이 뮤가 되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은 항상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독립성만 보장받으면. 그래서 평균이 뮤,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만일 이게 받아들여졌다면 이 형태까지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보장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가 아닌 임의의 분포이기 때문에 임의의 분포끼리 둘이 합하면 또 그 임의의 분포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분포가 되겠죠. 정규분포랑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n이 커지면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내용과 비슷한 형태로 가겠다는 얘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주면 이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n 바가 점근적으로 평균이 뮤를 갖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바이 n 갖는 형태. 이 형태죠. 이거. 이거를 간다는 얘기죠. 점근적으로.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점근적으로 표본의 개수가 커져감에 따라서 정규 분포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어떤 분포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모집단이 어떤 것이든 신경 쓸 필요 없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표본의 수인 n이 충분히 커져간다면 우리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적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수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수리적 증명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어서 우리가 직관적 확인 개념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한번 중심극한의 수리적 증명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또는 우리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중심극한의 정리가 성립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예제를 간단한 그냥 출력문 예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를 통해서 중심극한 성립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확인하는 화면이 되겠어요. 자, 임의의 분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대한 균등 분포에서 끄집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표준 정규,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한다는 이거를 좀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표본의 수를 5개 끄집어냈을 때, 10개 끄집어냈을 때, 20개, 30개. 그러니까 x5바, x10바, x20바, 그다음에 x30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봐서 이런 애들에 대한 모양이 정규 분포에 점차 근접해 간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0과 1 사이의 균등 분포니까 0과 1 사이의 실수를 무작위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끄집어낸 것을 1개, 2개, 3개, 4개, 5개 해서 평균 낸 것이 x5바죠. 자, 이것들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실험, 두 번째에서 무지 많은 실험을 해서 그래서 만약 뭐 한 라지 뭐랄까요? n 자연수 할까요? 이 정도 수만큼 많이 했었을 때 그 값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평균 값들이 정의가 되겠죠. 계산이.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분포를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서 보면 정규 분포하고 가까워지겠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심간 정리의 내용이죠. 임의의 분포인 균등 분포에서 표본을 꺼내서 표본의 개수를 점차로 접근, 크게끔 하게 함에 따라서 표본 평균에 대한 이 분포의 모양이 점차 정규 분포화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험한 결과를 제가 요약한 화면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들이 뽑혔을 때 그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각각 다. 그러면 여기들에 대한 중앙값들을 연결해서 함수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 보관법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프라임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가 보통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곡선적인 함수에 대한 모양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시면 5개짜리일 때는 이런 정도로 아주 흐린 회색 개념의 꼬불꼬불한 형태의 곡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일 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 그래서 5일 때보다는 10일 때가 좀 더 종형화되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뭐 이것도 정규 분포라 볼 수는 없는 정도이지만. 자, 그 다음에 n이 20일 때는 이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n이 30일 때도. 그래서 20이나 30일 때는 거의 이 정도. 그래서 이 곡선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좌우대칭 모양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뽑는 임의의 샘플링, 표본 추출에 관련된 형태이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 것하고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는데 경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n이 5일 때보다는 10일 때가, 10일 때보다는 20이나 30일 때가 정규 모양 형태에 가까워지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바로 중심칸 정리예요. 그래서 n이 30 정도가 되면 많은 거의 정규 분포에 상당히 근사하게 되는 것을 일반적인 분포의 경우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실험하는 방식을 보통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리적 증명을 해야 완벽하게 그 주장을 확인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경우처럼 대부분 응용학문을 하는 분야에서는 수리적 증명이 불가할 때는 꽤 어려운 수리적 증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멈추는 개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많은 실험에 의한 결과들이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걸 입증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 대한 주장이 틀리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보통 많이 우리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 보통 모의 실험이라는 표현의 용어인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보통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게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예를 가지고도 우리가 중심칸 정리가 성립할 것 같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심 극한의 정리를 받아들이길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화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산형과 연속형에 대한 분포들에 대한 이그젬플을 봤을 때 이산형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좀 봤냐면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에 일반화죠. 그래서 이항 분포, 베르누이 분포의 연관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도 이항 분포랑 유사한 경향성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 조건을 만족하면. 더 나아가서 포화성 분포가 이항 분포랑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의 근사화라는 개념에서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산형일 때하고 연속형일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지금 이항 분포는 이산형이에요. 정규 분포는 연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분포의 개념이에요. 이산형은 하나, 둘, 셋에서 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정규 분포라든지 이 연속형 분포는 구간에 관련된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산형인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가까이 근접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들에 대한 근원이 되는 것이 다 중심 극한의 정리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xi를 이와 같은 형태의 베르누이 분포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인데 서로 독립이라는 보장을 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xi들은 독립이고 동일 분포, 베르누이 분포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iid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성 보장받고 동일 분포 이제 보장받았으니까 중심 극한의 정리를 쓸 근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을 쭉 전개시켜 볼게요. 자, 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들에 대한 나열들에 대한 것들을 합하면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수의 개념이죠. n번의 시행에서. 그래서 우리 xi들에 대한 합 개념인데 이걸 x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n이 모수가 되고 p가 모수가 되는 이항 분포라는 것은
이항문포의 정의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성질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요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표본 평균과 비슷한데, 즉 표본 평균은 xi를 i는 1부터 n까지 더해서 뭐예요? n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없어요. 그러니까 양변을 n으로 나누면 우리는 바로 표본 평균이라고 명명되어질 수 있는 양이에요. 이쪽 관련된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항문포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우리 배운 바대로 np가 되고요. 분산은 np의 1-p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요 모양새에서 n으로 나눈 요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x바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렇죠? 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중심극한 정리는 모집단이 어떤 분포이든 간에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포인 상관없이 독립성에 대한 보장을 받고 유한 평균 개념과 유한 분산을 갖는 형태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에 대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로 근사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규 분포로 근사화되는데 정규 분포로 근사화될 때에 뭐예요? 정규 분포의 모수인 즉 평균과 분산의 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평균의 분산은 뭐냐? 자, 표본 평균에 대한 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의 요 값에 대한 우리는 지금 이 x에 대한 평균이 np고 분산이 np 1-p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바에 대한 얘기는 n분의 1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개념은 요 np에서 n으로 나눈 케이스인 p가 되는 것이고요. 분산의 개념은 n분의 1로 나눈 거니까 n제곱으로 나눈 형태가 돼서 여기 하나 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np는 이와 같은 형태의 n분의 p의 1-p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n분의 1의 서메이션 xi 이건 다시 쓰면 n분의 1의 x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기호가 서메이션 xi를 x로 줬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 이것이 평균이 지금 뮤가 np가 되고 분산이 np 1-p가 되는 타입인 거니까 n분의 1을 곱한 형태는 얘에 대한 평균 자체는 x의 평균을 n으로 나눈 케이스. 그러니까 p만 남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요거의 분산에서 요거에 대한 상수가 곱해진 거니까 제곱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 그래서 바로 n제곱으로 나누는 케이스가 되니까 하나 없어져서 바로 n분의 p의 1-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심 극한의 정리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요 확률 변수죠. 그래서 이 xi들, x가 이와 같은 형태를 따를 때 이것들에 관련된 x바에 대한 개념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원래 필요로 하는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지금 x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어떤 분포이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x를 한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x바를 한 거지. 근데 x바하고 x에 대한 관계성은 x바는 뭐예요? n분의 1의 x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x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x는 뭐야? n 곱하기 x의 바입니다. 그러니까 x바에 대한 얘기가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n을 곱한 형태가 단지 x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에서 상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규 모양이면 정규, 뭐 이항분포 모양 이항분포 이것이 변화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 대신에 평균과 분산의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꾸로 좀 나가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n 곱하기 x바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 영향인데 x바에 대한 평균이 p거든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은 이것처럼 nx바 형태가 돼서 n을 곱한 거니까 여기다 n을 곱해야 되겠죠. np가 돼요. 그 다음에 분산은 우리 x바에 대한 분산이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n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은 제곱으로 양받으니까 다시 또 n제곱 곱하니까 다시 np의 1-p가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중심극한 정리. 그러니까 베르노일부터 이항분포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도입했고 이항분포에 대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써서 여기까지 얻었는데 이걸 다 지워볼까 이제 얻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표본 평균이 아니라 그때까지 합에 대한 개념,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합에 대한 개념이 이항분포잖아요. 그래서 합에 대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x는 뭐야? x는 이와 같은 이항분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x는 근사적으로 점근적이라는 얘기는 n이 커져가면서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거니까 근사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또는 점근적으로
평균은 NP 똑같아요. 여기서처럼 NP. 일단 분산 NP1-P가 되는 정규 분포화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해서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가 관련성이 있는 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까지 이제 연결시켜 볼 수가 있냐면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가 되죠. 이항 분포, 정규 분포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도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서 이항 분포로 접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 초기화 분포 어떻게 돼요? 이항 분포랑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랑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초기화 분포도 적당 조건에서는 연속형의 분포인 정규 분포화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포화성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의 근사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 이항 분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n이 좀 커버리면 확률 분포표가 20가지밖에 여러분들한테 보통 제공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n이 만약 예를 들어서 300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표를 가지고 계산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 표를 지면상에다 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안 할 정도죠. 누가 애써서 할 이유가 없죠. 자, 이런 정도 될 때는 결국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근사값 구하는 형태이거든요. 확률값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규 분포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확률 계산해서 그것을 이때 이항 분포에 대한 확률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것이 이제 나쁘진 않다,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타이틀에서 연속성의 수정이라는 부분이 좀 하나 따라붙어요. 그래서 correction of for continuit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항 분포는 이산형이고 정규 분포는 연속형이에요. 그래서 이산인하고 연속하고는 뭐 결부될 필요성이 없고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어쨌거나 엮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산형은 하나, 둘, 세는 거예요. 그래서 셈법을 하다 보면 n일 때, n 플러스 1일 때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확률과 여기까지의 확률은 차이가 좀 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형이 연속형으로 가면 여기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중앙값을 잡아서 우리가 조금 확률에 대한 계산을, 근사값을 구하는데 오차가 좀 더 적게 하는 방식을 하나 더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중앙값을 대입해서 그걸 사용해서 쓰는 것이 좀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여기서도 그 아이디어입니다. 단지. 그래서 연속성의 수정은 이산형 분포 확률 변수를 연속형 분포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이죠. 이럴 때 이산형 확률 변수의 값을 연속형의 범위의 값으로 조금 수정해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어떤 경우는 더하고 어떤 경우는 빼는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중앙값, 그러니까 평균값이라고 생각되는 그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0.5를 빼는 개념으로, 또 큰 쪽에 있는 형태를 할 때는 0.5를 더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의 확률을 계산해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씁니다. 자, 그래서 대표본의 경우는 이 연속성의 수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야 그 중심값에 대한 위치가 영향을 받지만 0.5 정도도,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면 그 부분에서 0.5를 더하고 뭐 하는 것은 큰,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 크게 영향은 있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리적 입장에서 보면, 즉 수학적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틀린 거고. 근데 통계적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근사적 개념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공정한 동전을 12번 던졌을 때 앞면의 수가 4하고 7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거예요. 근데 단 붙어 있어요. 우리 이걸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개 공정한 동전 12번 던지는 거니까 x가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하게 되면 얘는 12회고 2분의 1의 형태가 갖는 확률, 모수 12하고 2분의 1을 갖는 뭐야? 이항 분포예요. 그래서 x가 4하고 7 사이에 있을 거죠. 그러니까 4 이상 7 이하에 있을 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F7에서 이항 분포의 누적 분포에서 자, 4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4까지 포함해야 돼요. 4, 5, 6, 7 4개. 그러니까 7까지에서 어디까지? 3까지만 빼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계산해서 하면
이거 계산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따도 확인하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예제는 표본의 개수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12번. 그런데도 이항분포의 정교분포의 근사 계산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의 정교분포의 근사화가 이상한 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는 예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뮤는 우리 n 12번 던졌고 한 번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형태니까 6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np의 1-p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거니까 12의 2분의 1에 2분의 1 해서 계산기를 좀 활용하면 약 1.732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이거 확률이에요. 4 이상 7 이하. 자, 그런데 이산형에서 연속형으로 할 때는 연속성의 수정을 좀 활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4보다도 좀 평균주의가 6이니까 6보다 작은 쪽이니까 좀 0점을 빼는 7은 0.5보다 평균보다 크니까 0점을 더하는 이런 개념으로 범위를 이렇게 좀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치는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표준 정교분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점에서 평균이 뮤 6을 빼고 표준 편차 1.732로 나누는 과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왼쪽은 마이너스 1.44가 되고 오른쪽은 0.87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표준 정규 확률 변수 근사화된 이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0.87의 누적에서 좀 이것은 표준 정규에서 0.87 그다음에 마이너스 1.44 부분의 요 부분의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0.87의 누적에서 마이너스 1.44의 누적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P 0.84, P 마이너스 1.44 표에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진행해 보면 우리가 표에서 이것은 0.7329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73.29%, 73% 정도로는 우리가 12번 던지면 앞면이 4하고 7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이 정도는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항분포에 대한 형태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F7에서 F3을 빼야 되는 타입이 되죠. 그래서 하게 되면 0.733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표에서 계산해 보면. 자, 이거하고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물론 다르다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정도 다른 거는 우리 확률 계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73%다. 73.29%다. 73.3%다. 뭐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 실제 R을 통해서 잠깐 보면 실제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부분을 좀 본 거예요. 그러니까 R에서 제공되는 확률 함수를 가지고 해서 누적 함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바이놈의 P 함수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7에서 3까지 되는 걸 빼는 거죠. 3이고요. 그 다음에 모수가 12,0.5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소유점 넷째 자리까지로 그냥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라운드 함수 4 쓴 거고요. 그래서 0.733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풀었던 정규분포에 대한 형태로 보면 어떻게 돼요? 7.5, 요 확률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래서 7.5에서 3.5까지의 누적 확률을 빼면 되는 거니까 노말에 대한 누적 확률 함수 7.5까지 6과 1.732가 모수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평균이 뮤 6,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73이 되는 분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이것도 소점을 맞추기 위해서 넷째 자리까지로 똑같이 라운드 함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0.732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가지고 푼 거는 0.733이 우리가 연속성의 수정 개념을 해서 한 것은 0.732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형태는 이제 요거 정리돼서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해서 계산했더니 0.7329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항분포의 정교분포의 근사화를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항분포를 우리가 해결할 때 우리가 물론 이항분포 표를 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그냥 표에서 하면 무난하죠. 이걸 가지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그 이항분포 표를 이용하는 형태인 12번이니까 그렇게 많은 실험 횟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적은 횟수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규분포로의 근사화 방식을 이용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판단에 대한 것을 뒤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라는 뜻의 의미를 가져요. 차이가 있긴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오차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쓸만한 정도가 된다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적은 게 아니라 많은 n, 실험 횟수가 큰 n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한 예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 개 공정한 동전을 900번을 던져요. 했을 때 앞면이 495 이상 나올 확률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직관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900번의 공정한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495. 900번을 던지면 반이 얼마냐면 450입니다. 근데 495니까 45예요. 45 이상이 더 나올 확률이에요. 앞쪽이. 그러니까 495, 496, 497에서 900번까지. 자, 이럴 확률이 과연 얼마가 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클 것인지 작을 것인지 그것들 여러분들 직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 꽤 크겠다, 작겠다,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 변수 xi들을 어떻게 둘 거냐면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니까 벨은 이항문포, 한 개의 공정한 동전을 던지는, 공정하다니까 한 번에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로 일정한 거고요. 그걸 900번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900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항문포랑 관련이 있는 거고, 이항문포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베르누이 분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i를 i번째가 앞면에 나오면 1로, 뒷면에 나오면 0으로 주는 확률 변수를 책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i는 우리가 900번을 던지는 거니까 이런 일을 900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xi들에 대한 것은 b1, 2분의 1이라고 하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때 평균 개념과 분산 개념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 개념은 2분의 1이고 분산 개념은 4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공정한 동전을 9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x1부터 시작해서 x900까지에 대한 걸, 900까지죠. 이걸 다 더한 놈. 그걸 우리 h라는 변수를 줄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앞면의 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자, 그래서 결국 x1부터 x900까지의 경우는 크기가 900인 무작위의 표본이고 이 xi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총 앞면의 수는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합 자체가 뭐가 돼요? 앞면의 수의 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는 h. 그래서 h. 그런데 요 기호를 좀 보면 우리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중심극한의 정리를 적용하려면 표본 평균의 모양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양변을 900으로 나눈 값. 즉, 그래서 바로 900의 x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값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심극한 정리는 이 x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x바에 대한 얘기가 뭐가 돼요? 점근적으로 정교분포화된다. 어떻게? 평균 2분의 1. 분산 이와 같이 줄어든. 그렇죠? 중심극한의 정리에서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P하고 같고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인 N으로 나눈, 900으로 나눈 값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중심간 정리 때문에 나온 이론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X바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X바가 아니라 H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H가 495보다도 크거나 같은 이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X바가 아니라 H거든요. 근데 X하고 H바에 대한 관계식은 X바에다 상수 단지 900을 곱한 것밖에 없어요. 자, 상수를 곱했다. 정교분포 모양 그대로 가고요. 평균 900 곱한 것만큼 영향받고 분산 900의 제곱만큼 영향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H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원래 평균에다 900 곱한 거니까 4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900의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900의 제곱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 하나 없어지고 분자가랑 그래서 900의 4분의 1. 그래서 결국 225, 즉 15의 제곱인 정교분포에 근사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앞면의 수, h가. 자, 그래서 이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h가 495번보다 클 확률이에요. 이상 나올 확률이니까 사실은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꽤 큰 횟수에서는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등호를 뺀 상태로 했는데 뭐 정확하게 하자면 이게 다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게 더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여기도 뭐 등호 들어가 버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h가 정교 분포화된 거니까 일반적인 정교 분포니까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450을 빼고요.
그다음 15로 나눈 값. 이게 바로 이제 Z가 되죠. 그래서 Z가 요거 계산하면 분자 45, 분모 15니까 15, 3. 그래서 3보다도 큰 확률이에요. 그래서 3보다 큰 확률이니까 꼬리 쪽의 확률이죠. 우리는 누적 확률 분포표를 주고 있으니까 1-P3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3을 읽어서 계산하면 0.001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정한 동전을 던져서 평균인 450보다도 495니까 좀 더 큰 쪽이죠. 495번 이상 나올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야.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거죠. 0.13%예요. 퍼센트로 따져도. 자, 이게 이제 이와 같은 형태대로 해서 이항문포에 대한 형태, 900번에 관련된 이항문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항문포의 정교분포의 근사화를 가지고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속성의 수정을 좀 통해 보면 우리가 495보다도 더 큰 확률인 거니까 우리가 495.5 이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494.5 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더 적게 되는 494.5보다도 큰 거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것도 해보면 약 0.0015 정도가 나와서 이 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속성의 수정은 표본의 숫자 수가 커져가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R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R에 대한 시연에서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얘기를 좀 마감을 했어요. 중심간 정리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이 어떤 모양새까지 간다는 얘기까지도 다 했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형태가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정교 분포화한다는 것이 중심 극한의 정리이죠. 모집단이 정교 분포이면 중심간 정리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그 정교 분포 확률 변수에서 특정 성질에서 정교 분포에 대한 평균 개념 정교 분포로, 그 다음에 기대값과 분산은 각각 그 조건에 맞게끔 가는 거, 이렇게 그럼 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정교 분포 아니라는 데서 이제 출발했었을 때 중심간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이 어떤 분포이든 상관없이 정교 분포화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하다 보면 평균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비율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율적인 얘기인 즉 표본의 비율, 이것들에 대한 분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를 보겠습니다. 자, 라지 N명이 수강하는 통계학 수업의 결석률이 P다. 그러니까 수업을 100명 하고 있는데 한 3%인 3명 정도 결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반은 결석률이 0.0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업에 결석한 학생의 수가 X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석률은 전체 수강 인원 중에 결석한 학생의 수의 비율로 나가죠. 그래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 결석생의 경우는 결석을 하는 친구가 결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결석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의 P로 누구나가 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석률이 P다. 즉, 결석률이 예를 들어서 1%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1%는 결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동일한 형태로 보는 이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 보통 강좌에서 결석 고개념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석률이 P다 그러면 수강하는 누구도 그 결석할 가능성은 P로서 일정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라지 N명 중에서 일반적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형태가 P로서 일정한 형태의 경우니까 그때 결석성의 수 개념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X에 대한 형태가 이항분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X가 아니라 라지 N분의 X 타입이 바로 표본 비율인데 얘에 대한 분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불행하게도 이항분포에 대해서 상수배로 나눈 형태가 이항분포가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X는 서로 독립인 Xi. 각각의 우리 수강생 인원들은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전제를 깔 거란 얘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형태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 Xi들은 서로 독립인 B1P인 X1부터 Xn이다. 개체들이. 그러니까 다 개개인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즉 결석할 가능성이
P로서 일정한 형태들의 독립적인 확률 변수들에 대한 나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서로 독립인 xi들, 즉 베르니 분포를 따르는 x1부터 xn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그 결석생의 수를 합한 것이, 그러니까 결석한 학생의 수를 합한 것이 그 강자의 결석생의 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가 된다? 이항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때 이제 결석률은 뭐라고 할 거냐면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갖는 개체 수에 대한 어떤 특정 비율의 한 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결석률로 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P로서 일정한 어떤 개체들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 그럼 전체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들의 개수의 비율이면 되는 거죠. 그런 이그젠플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모비율이라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모집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비율, 개체 수에 대한 비율은 모비율이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표본을 뽑았으니까 표본 비율 개념에 우리가 P햇이라 쓸 건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모비율에 대한 얘기를 해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스몰 n인 표본이 있어요. 그래서 y를 갖다 저렇게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각 학생들에 대한 결석하면 1, 출석하면 0으로 주는 형태라면 결석생의 수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건데, 자, 요것들도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것들도 잘 보니까 서메이션 xi거든요. 이것이 지금 y예요. 자, 양변을 n으로 나눠버리면 바로 이쪽은 표본 평균 개념이 되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심칸 정리 때문에 정규 분포화된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분의 y인 이 x바가 점근적으로 정규 분포화되는 거니까 y는 뭐겠어요? 여기서 보면 nx바잖아요. 앞에서 했던 아이디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규 분포화되는 거니까 상수 곱한 거니까 정규 분포에 상수 곱하는 것은 분포 모양은 변화가 없이 평균과 분산에만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y도 바로 점근적으로 정규 분포화 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는데 y가 아닌 우리는 n분의 y가 바로 표본 비율이죠. 그러니까 바로 x바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게. 자, 그래서 y는 표본의 결석사 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y는 b의 np를 따르는 건 당연히 이제 돼 있고요.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게 중심칸 정리 때문에 나온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그래서 y는 아까 뭐라 했어요? xi들에 대한 합에 관련된 n분의 1. 요 개념이란 말이죠. 요게 y니까. 자, 그래서 요것이 표본 평균. 그래서 바로 중심간 정리에 따라서 뭐예요? 정규 분포화되고 평균의 개념은 뭐가 되죠? p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p의 1-p가 되는 이게 중심간 정리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y에 대한 개념을 하려면 n분의 p가 아니라 y에 대한 개념은 양변에 n, x바에다 n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모양은 그대로고 n을 곱하는 거니까 평균 np 여기다가 n제곱 곱한 거니까 이와 같은. 그래서 이 결석생의 수 개념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표본 결석률 자체는 n분의 y 개념이죠. 그래서 p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y에 대한 분포가 이것이니까 n으로 나눈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개념으로 또 다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 표본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개체수에 대한 비율인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는 바로 이것처럼 확률이 p가 되고 가능성,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이 p가 되고 분산이 n의 p의 1-p가 되는 형태의 정규 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도 다 뭘 갖고 했어요? 중심 극한의 정리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즉 표본 평균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표본 비율 개념도 모양새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제를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모비율이 0.6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36인 표본을 취했을 때 표본 비율이 0.5하고 0.7 사이에 있을 확률. 자, 그래서 모비율이 어떤 집단이 있는데 어떤 집단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60%인 거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36개를 뽑는데 60% 이루어져 있다는 거니까 40%는 안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로 추출을 뽑았을 때 무조건 0.6이라는 보장이 아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0.6에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일 뿐이지. 그런데 0.5와 0.7 사이의 확률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확률이 어느 정도 클 것인지 작을 것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관을 좀 잡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60%인 상태에서 50%하고 70%가 발생할 거냐?
하는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인 것 주변에서 가까운 0.5, 0.7이니까 뭐 사이가 넓지 않은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0부터 1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0.5하고 0.7이니까 20%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확률이 뭐냐면 0.6의 근처에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0.5하고 0.7 사이에 있을 확률은 꽤 높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태이죠, 사실. 자, 근데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표본 비율에 대한 문제는 지금 모비율 자체가 P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N이 36이고 이런 형태야. 그래서 앞에서 했던 대로 표본 비율의 분포는 중심칸 정리 때문에 정규 분포화되고 평균 0.6으로 분산 P의 1-P의 나누기 N 에서 이렇게 되는 값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P 해시 우리가 0.5하고 0.7 사이에 있을 확률이거든요. 근데 P 해시 이런 일반적인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확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세변의 평균가 0.6을 다 빼고 그다음에 양세변의 근호, 이에 대한 근호 개념이죠. 그에 대한 표준 편차, 그거로 나눈 값. 그럼 이 가운데가 바로 Z고요. 요거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도 대칭되는 구간이에요. 분모가 0.1, 여기 마이너스 0.1 이런 형태대로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2하고 1.2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누적 확률 1.2의 누적에서 마이너스 1.2의 누적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것처럼 약 0.776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구간 전체에서 겨우 이 구간이거든요. 20% 구간. 그래서 10분의 20이 20%가 아니라 이와 같은 데이터가 평균인 0.6 사이에 많이 몰려있게 되는 그런 집중되어 있는 분포니까 집중되어 있는 분포의 그 주위에서 뽑았을 때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77.6%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기를 통해서 이제 해본 그런 이그젬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노미 형태에 관련된 형태의 누적 확률에 대한 개념을 뭐 36 정도니까 우리 표에서는 할 수 없지만 계산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계산기도 사실은 이제 컴퓨터 이 통계 패키지도 이 충분히 n이 큰 상태에서는 그 이항 분포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겠어요? 근사화 공식을 써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 어쨌거나 36 정도 되는 형태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항 분포 계산이 그대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때는 요거에 해당되는 형태의 값을 보면 0.827 정도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한 거대로 해서 이항 분포에 대한 근사화 개념의 의미였죠. 모비율 개념. 그래서 중심칸 정리에 써서 하는 개념으로 해서 보면 이것처럼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값에 근사적으로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상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중심 극한의 정리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의 모양을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집단이 어떤 분포이든 간에 정규 분포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다만 전제적인 조건이 있죠. 독립적이어야 되고 동일한 분포에서 추출된 표본이어야 된다는 사실들. 그래서 이걸 했고 그 사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는 결국 표본 평균과 같은 개념이죠. 그때 확률 변수가 1 아니면 0으로 주어지는 특정화된 형태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표본 비율에 대한 문제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 극한의 정리를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